제17호 태풍 타파 영향으로 전남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링링 피해 이후 2주 만에 또다시 피해가 겹치면서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주택에 물이 차거나 농사를 망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전라남도의 농어민수당 관련 조례안이 주민청구 조례안 대신 도의회에서 제출한 절충안으로 가결되면서 농민단체와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폭행과 폭언 등 465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성희롱, 상해 폭행 순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를 핥히면서 전남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틀 동안 초속 30m가 넘는 강풍과 폭우가 쏟아지면서 건물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졌고 사람도 다쳤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목포의 한 교회 건물 앞입니다. 주차된 차량들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건물 외벽을 감싸고 있던 붉은색 벽돌이 무너지면서 차량 2대가 파손된 겁니다. 하필 건물 주변을 걷던 50대 여성이 벽돌 파편에 맞아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건물 바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건물 천정이 무너져 내리면서 유리창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이 사고로 배드민턴 동호회원 4명이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태풍 타파가 핥히고 간 전남은 한때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목포와 완도에선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도로가 통제됐고 곡성에선 강한 바람에 당산나무가 부러졌습니다. 특히 목포에선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건물로 돌진하면서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수에선 항구에 묶여있던 여객선의 선수줄이 풀려 배가 표류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여수와 담양, 영광에선 정전이 발생해 1,9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태풍 타파로 전남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접보된 신고 건수는 총 674건입니다. 시설물 가로수, 전신주 파손 등에 의한 안전조치 665건, 배수 지원 5건의 소방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3호 태풍에 이어 또다시 전남의 생채기를 남긴 17호 태풍 타파. 이틀 연속 쏟아진 폭우에 농경지와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태풍 타파는 남해안 양식어장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2주 전 태풍 링링 때는 큰 피해 없이 잘 넘겼지만 태풍 타파는 곳곳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두리 양식어장이 폭탄을 맞은 듯 부서졌습니다. 목재 구조물은 힘없이 부러져 간신히 떠 있습니다. 양식어장을 떠받치던 스티로폼은 조각난 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 자란 물고기로 가득해야 할 양식장은 그물이 찢어지면서 빠져나가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태풍 타파는 양식어장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떠밀려온 양식시설이 태풍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2주 전 불어닥친 태풍 링링은 서해안으로 북상하면서 전남 서부 지역을 휩쓸었지만 태풍 타파는 남해안에 접근해 특히 여수 지역 피해가 컸습니다. 어민들은 해마다 태풍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번 타파 피해는 최근 5년 새 가장 큰 규모라고 말합니다. 밍밍 때는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이번에 타파는 파도와 바람이 같이 불다 보니까 상당한 피해가 많습니다. 이제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피해 복구를 주민들과 같이 협동을 해서 여수 지역 가두리 양식어장 종사자는 400여 가로 이 가운데 40% 정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피해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생물은 환산을 해가지고 50% 정도, 이런 시설물은 35% 보조를 해주고요. 사업을 계속 이제 안 접고 할 경우에는 이제 내파선 가두리로 전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보험도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잇따른 태풍의 양식어장 피해가 반복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전라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태풍 타파의 위력은 컸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하루 종일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주택 침수와 파손 38동을 비롯해 벼 침관수 496헥타르와 벼 쓰러짐 323헥타르, 비닐하우스 피해 0.4헥타르 등 사유시설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공공시설은 도로 비탈면 유실 4개소를 비롯해 도로 낙석 1개소와 학교 시설물 파손 1개소, 가로수 피해 232그루 등입니다. 수산 증양식 시설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보험 가입자들이 절망에서 일어나는데 일정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기 유예 및 일정 부분 감면과 전기료,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났던 지역이 이번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규모 합산 등 지원과 개선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또 농수산 시설 피해의 경우 재해손해보험과 국도비 지원 등 복구 지원 안내는 물론 민간 협력을 통해 피해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오는 29일까지 공공시설을, 10월 2일까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현황을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정밀조사를 통해 재정지원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태풍의 규모가 어떻든 직접 영향을 받게 되면 주택에 물이 들어차거나 농사를 망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당장 치우는 것도 걱정이지만 어떻게 복구하고 또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대형 구조물이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고 하천변 주차장에 있던 차량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차량 피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피해 보상은 가능할까?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경찰 등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구역을 진입을 한다거나 주차를 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한 차량의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놓아 빗물이 침투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유용합니다. 태풍뿐 아니라 홍수와 호우, 해일, 지진 등으로 주택 파손과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 최대 92%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고 심한 바람으로 간판이 떨어졌다거나 이로 인해 누군가가 다쳤을 때도 관련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확을 앞두고 속절없이 떨어져 버린 과일, 강풍에 쓰러진 벼,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농협보험사가 공동으로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 보험료는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사진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현장을 보존한 후에 가입 농축협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피해자 현장 기록을 치워버린다든가 그러실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태풍으로 항공기가 결항돼 예정됐던 여행을 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숙박이나 여행사 패키지 상품 등의 계약금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숨 나는 태풍 피해, 필요한 보험과 보상 방법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전라남도의 농어민수당 관련 조례안이 주민청구 조례안 대신 도의회에서 제출한 절충안으로 가결되면서 농민단체와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23일 전라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의회가 주민청구 조례안을 무시한 채 순서만 뒤바꾼 전라남도의 조례안을 의견한 것은 농민과 전남도민의 뜻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이보람이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에서도 본회의장 앞에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남의 농어민수당 관련 조례안은 전라남도와 도의회, 농민단체 등 모두 3곳에서 제출했고 각각 지급 대상과 액수가 달라 이견을 보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폭행과 폭언 등 465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상해와 폭행, 폭언, 욕설, 성희롱 등 전남 지역 교권 침해를 당한 사례는 모두 465건이었습니다. 해마다 93건 이상이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도별로는 2014년 89건, 2015년 99건, 2016년 90건, 2017년 85건, 지난해에는 10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성희롱, 상해, 폭행 순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 공무원 45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전국 지방공무원 4,2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전라남도는 455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경기도와 경북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남에서 2명의 법무, 검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교도소 7급 직원이 지난 6월 19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봉 1개월을 받았고 지난 2월 2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8급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지방세 체납자 중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무소속 정인화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총 3조 6,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라남도 체납액은 777억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79명, 체납액은 21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체납액은 76억 원으로 35.5%로 확인됐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69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공시가 상승으로 전남 지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539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와 주택,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 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전남 지역 539명의 산정 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137만 원, 부부 가구는 219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 공모 사업에 지난해 전남 지역은 1.6%를 수혜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최경환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모사업 선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 57.4%, 경기도 14.5% 등 71.9%가 지원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수로는 모두 2,683건 가운데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만 1,929건입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공모사업 선정 비율이 턱없이 낮았습니다. 지방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부산의 경우도 4.3%에 그쳤고 전남은 1.6%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지원도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70% 가까이 집중됐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플랜트 건설 노사가 임금 협약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5월부터 26차례의 임금 협상을 벌인 끝에 신설기능공은 시간당 6,000원, 조력공과 여성 등은 4,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21일 노조 찬반 투표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진도군이 땅심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볏짚 환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볏짚 환원 지원 단가는 1헥타르당 20만 원이며 최대 10헥타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9월 말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10월과 11월 현장 확인을 거쳐 12월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볏짚 환원 사업은 땅심이 떨어진 논에 볏짚을 잘게 짜라 뿌리면 유기물 함량이 높아져 각종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상가의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 방안이 담긴 목포시의 연구과제가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37회 지역정보와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홈페이지 제작이 어려운 소규모 상가의 온라인 홍보를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대신하는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 16곳에서 참여해 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된 상위 10개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고흥군이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교육청과 우주항공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0년 전국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의 성공 개최와 문화저변 확대, 인재 양성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흥군은 우주과학 경진대회 예선을 비롯해 우주청소년단 전남본부 설립, 활동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암읍과 삼호읍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좋음과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 대기질의 상태를 파랑과 녹색, 노랑, 빨강 등 4가지 색으로 구분해 알기 쉽게 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특히 10월부터 3월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인 만큼 야외 활동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맑은 하늘이 쾌청하게 드러나겠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하겠고요. 9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부쩍 공기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낮에도 큰 더위는 없겠지만 여전히 큰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우리 지역 기온은 1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8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이 25도를 밑돌며 큰 더위는 없겠지만 이번 주 후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면서 조업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밀어놨던 빨래나 세차를 해도 좋고요. 산책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부터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가을색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그만큼 아침 저녁 공기는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